제가 내 집 마련에 너무 꽂히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에 꽂히면 자기 취향만 고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런 선택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자금이면은 수도권의 5구형 신축 정도를 살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서울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5구형도 좁아. 8사형 정도는 살고 싶어. 이게 본인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서울을 막 뒤질 거 아니에요. 8사형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내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8사형 정도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막 뒤질 거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은 일단 수도권의 5구형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껴두고 서울의 8사형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하고 계속 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예. 어떤 게 나옵니까? 예, 나홀로동이 떡하니 나오죠. 예. 그러면 본인이 공부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사면 안 된다. 재건축 희망도 없는 구축된 거 사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선택은 어떠냐면 본인이 서울에 살고 싶고 8사형은 살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계속 앞서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내가 살 건데 뭐 어때?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왼수라면 꼭 추천해줘야 되는 물건이 있죠.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덜한 왼수를 만나면은 뭘 추천해줘야 되냐면 신도시에 저기 높은 층에 있는 분양상가를 추천해줘야 되죠. 참 생각해보면은 이런 걸 누가 사나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걸 사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를 사러 갔는데 그게 물건이 없거나 너무 비싸. 이렇게 되면 또 누가 옆에서 이제 살살살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엔 안 되지 이랬는데 본인이 이걸 사러 왔고 이거에 대한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뭔가 이것도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막 본인이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재개발 사러 갔어요. 재개발 사러 갔는데 재개발 가격이 너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못 사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재개발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인데 이건 뭐 거의 되는 게 너무 분명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듣다 보니까 그래 이것도 재개발같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왜 그래요? 욕망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죠. 그게 앞서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엔 투자성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본인 마음처럼 안 되니까 나중에 이걸 양보하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이런 걸 덜컥 선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성을 양보하게 되면서 본인의 취향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선택을 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할 일을 이번에 결정하는 거잖아. 이렇게 너무 무게를 줘요. 이러다 보니 어떠냐면은 평생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 할 거면 이왕이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 하자 라는 쪽으로 자꾸 무게가 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리한 투자를 해요. 무리한 투자라는 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영끌이 되는 거죠. 네. 대출 끌어들이고 그 대출도 또 뭡니까? 또 사업자 대출 끌어들이고 이금융권까지 대출 끌어들이고 이런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평생 가지고 있을 내 집이니까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무리해서라도 내 맘에 쏙 드는 거 하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거니까는 그래서 좋은 환경에 이제 거기서 계속 자라기 위해서 뭐 이사 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친구도 사귀고 뭐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걸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뭐 직장의 변수도 엄청 많고 아내의 직장의 변수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문제고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 것도 문제고 체력이 딸리는 것도 문제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문제고 재능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혹시 직장에 대한 변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너무 많이 변수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또 해외로 발령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다 식구들이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남편과 아내가 분리해서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변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다 없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괜찮은 걸 본인이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까? 정말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간사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걸 딱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 그때부터는 내 집에 그 내가 속 마음에 들었던 것이 단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좀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들었고 좀 무리까지 해가지고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가면 2년 갑니다. 2년 정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았는데 슬슬 하나씩 이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본인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윗집 아랫집 옆집 이 너무 문제가 생겨서 떠나고 싶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집이 본인이 못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워너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저것만 가졌으면 하지만 본인이 손에 넣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내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가 문제고 저절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뭐 팔거나 이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꽂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을 하되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투자성이에요. 투자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언제든지 얘를 팔아서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이런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인생의 많은 변수들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세 주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의 수입이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뭐 더 좋은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조금 낮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주거 만족도도 비교적 높고 그리고 재산도 불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거 만족도만 높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고 더 돈도 못 벌고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뭐라고요? 그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집 마련할 때 투자성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내 집 마련과 투자성을 같이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투자성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 집 마련에 꽂혀서 여러분들 재테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